2부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2부에서는 이 책이 또 에세이식이잖아요. 네. 에세이 우리 흔히 수필이라고도 이야기를 네. 하고요. 수필에 관한 이야기들 좀 나눠보면 좋을 것 네. 같다는 생각하는데요. 수필하니까 바로 떠오르는 그 작가들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수필하면 이분부터 안 떠오를 수가 없어요. 네. 가장 좋아했던 책이기도 하고요.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피천득의 인연. 네, 그게 제 고등학교 시절에 네. 봤었던 하얀색 그 표지 지금도 생각납니다. 네. 같이 고등학교 생활을 지냈으니까. 예. 피천득의 인연도 거의 제가 보내드렸던 게 지금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저도 그 고등학교 때 생각나는 수필이 네. 윤호영의 네. 방망이 깎는 노인. 아, 예, 기억납니다. 네. 그 외에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신영복 선생님, 성공회대 교수셨죠. 네, 여기 네, 네. 우리 또 구로의 성공회대 선생님이셨고, 돌아가셨을 때 또 조문 아마 가셨던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네네. 저도 그때 그 바로 건너편에 살고 있었거든요. 신영복 선생님의 나무야 나무야 네네. 이런 책들은 네.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요? 여백의 어떤 그 생각할 어떤 위치들을 많이 마련해 주신 네, 책이라고 할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수필이라는 게 일상생활 속에서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어떤 그 내 생활과 또는 사회를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주는 그런 글들도 기억이 네. 납니다. 최근에는 해외 에세이들도 많이 번역이 돼서 들어오는데, 네. 그것들도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많습니다. 네. 네. 저는 일본 작가들의 에세이는 몇 편 좀 읽어본 적은 있거든요. 네네. 근데 나라마다 좀 느낌이 다르긴 해요. 다르죠. 예. 네. 그 나라의 풍토가 정말 네. 1인칭 시점으로 그대로 전해지는 그렇죠. 네, 이야기라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전에는 이 수필이라는 장르가 굉장히 그 베스트셀러권에 많이 포진해 있어서 장르였어요. 네. 그러니까 전문 수필가 분들이 되게 많으셨었고요. 그렇죠. 네. 지금은 사실 전문 수필가 분들은 거의 사라졌다고 해도 맞고, 대체로는 이런 에세이나 수필집을 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유명인이라든지 네. 작가, 네. 문인, 정치가, 네. 네. 한 분야의 전문가. 네네. 예. 그런 분들이 쓰는 이제 산문들이 이제 주로 에세이라는 형식으로 나오고요. 그렇죠.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독서 인구가 너무 줄었기 때문에 그 정도 급이 아니면 에세이를 쓸 수가 없는. 네. 네. 출판사 입장에서 보자면 네. 사실은 이제 좀 담보돼야 될 네. 부분이 네. 존재하거든요. 네. 네. 예, 물론 그렇다고 그 쓰신 수필들의 내용이 과거에 비해서 아니다 이런 측면은 아니지만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새롭게 발굴하고 만날 사람들은 좀 줄었다. 요즘에는 1인 출판이나 네. 그 인터넷 글들을 또 모아서 또 출간하는 그렇죠. 간편 출판도 네네. 인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출판 종수는 굉장히 에세이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요즘 현대인들이 좀 짧고 좀 가벼운 글들을 선호하는 네. 그런 경향이 반영된 현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 네. 그런 수필이 있다면 네. 네. 사실 개인적으로 대단히 좋아하는 이제 수필은 이제 김훈의 자전거 네. 기행도 생각이 나고요. 네. 네. 사실 좀 놀랬었거든요. 자전거 기행을 처음 봤을 때는 우연히 저는 이제 자전거라는 말과 여행, 기행 이런 말이 좋아서 봤는데 그걸 보니까 이거 함부로 글을 쓰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었거든요. 네. 삶에 대한 어떤 통찰 이런 네. 것들이 네. 이 그냥 여행과는 다른 정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이 수필의 어떤 매력이 아닐까 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걷는 남자 하정우 아마 요거는 조금 그 방송에도 소개가 되고 조금 알려져 있지만 여전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겠죠. 근데 하정우는 다 아시는 배우 하정우입니다. 근데 하정우가 많이 걷는다는 거 알려져 있는데 그 걷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이 책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제 걷는 거에 있어서는 걷는 걸 자랑하는 건 의미가 없지만 또 잘 걷는다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보니 더 걷고 싶어졌고요. 걷는다는 의미를 하정우만큼 내가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네. 굉장히 하정우라는 배우를 다시 볼 정도로 아주 책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 2018년에 나왔으니까 얼마 안 된 책이고요. 문학동네 책인데 네. 도서관에 다 있거든요. 네. 꼭 빌려서 한번 보시면 좀 다른 느낌으로 배우도 보고 네. 또 걷고 싶은 마음. 아까 우리 선생님 산책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예, 마스크 낀다는 건 조금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그래도
아마 우리 구로 일대를 걷고 싶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예, 선생님도 뭐 이렇게 추천하시거나 꼭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네, 저는 스프 중에 최근에 가장 좋았던 거는 네. 조금 이것도 된 책이긴 한데 네. 데이비드 실즈라는 작가의 네.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 네. 라는 책입니다. 아버지가 늙어가는 과정을 계속해서 이 글 속으로 끌어들이면서 우리는 언젠가 죽지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어떤 몸의 변화와 네. 그리고 생각의 변화, 그리고 어떤 그 심리적인 어떤 변화들 이런 것들을 아버지를 통해서 네. 추적을 네.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아버지가 어차피 죽을 사람이다 이렇게 끝날 줄 알았던 그 글이 이제 뒤에 가서는 굉장히 좀 건강하게 좀 반전을 일으키는 네. 재밌는 책입니다. 네. 오늘의 문화픽은 근데 네. 1부에 예고해 네. 주신 대로 네. 강릉 편이 아닐까. 네, 뭐 영국 편도 제가 하려면 할 수는 있겠는데요. 이제 갈 수가 없잖아요. 그 셰익스피어의 동네로 갔던 기억이 되게 저는 강렬하게 남아 있고요. 이 케임브리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뭐 케임브리지도 기억이 되게 강하게 남아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제는 아마 국내 여행을 당분간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강릉 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확장을 하자면 동해안. 네. 그 왜냐하면 이 박규리 작가님과 그리고 김사나 두 분 부부시잖아요. 이게 두 분이 처음 이제 살림을 하고 가서 지냈던 공간이 강릉이거든요. 네. 강릉을 찾아가는 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갑자기 가게 되는데 근데 뭐 그 강릉에 가서 찾았던 공간이 어딜까가 사실 저는 넘길 때 되게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강릉은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가기 때문에 이 두 분의 눈에 비쳤던 좋은 공간 어딜까 했는데 그리고 제 머릿속에 떠오른 공간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여기구나. 네. 예, 사천 해변이 나오거든요. 사천 해변 하면 어딜까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보통 우리가 강릉 하면 경포 그리고 이제 커피로 유명한 카페 거리 안목항 그리고 정동진도 또 주문진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사천은 어디 있냐면 이 경포와 주문진의 사이쯤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유명하고 좀 유명하지만 주문진 그 사이에 살짝 비어있는 공간인 듯한 느낌이 나면서 시내가 아니라 좀 다른 삶을 추구하시는 이분들한테는 가장 좋은 공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한번 하고 가보고 싶어지네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랜만에 가보면 사천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그런 책이었고요. 그 무엇보다도 이제 경포를 돌면서 아까 얘기를 하셨지만 한 바퀴 돌면 이거 입장료를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입장료를 내고 돌아다니는 공간도 있어요. 경포가 그런 게 아니라 정동진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워낙 해변길이 아름다워서 부채길이라고 하거든요. 그 부채길은 실제로 입장료가 있습니다. 예, 경포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율곡이의 이야기로도 유명하고요. 예, 거기 이제 오죽헌도 경포의 일환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가시는 분은 꼭 가시는 선교장이라는 우리나라 전체를 통틀었어요. 대한민국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뭐라고 할까요? 아름다우면서도 품위가 있는 한옥을 꼽으라고 하면 세 손가락 안에 반드시 꼽히는 그리고 보통 첫 번째로 꼽기도 하는 곳이 바로 선교장입니다. 선교장도 그 라인에 있고요. 그리고 그 전 세계 3대 에디슨 박물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있다. 라는 것도 좀 많이 알려지긴 했어요. 예, 에디슨 참소리 추궁기 박물관도 가보면 또 경포에서 만나실 수가 있고요. 호수를 돌면서 경포보다도 더 그윽한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들이 사실은 동해안에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딱 두 개만 추천을 하자면 강릉에서는 조금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볼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어디냐면 화진포. 화진포 고성에 있죠. 예, 강릉에서는 양양을 거쳐 속초를 거쳐 이제 고성까지 가는 건데 화진포가 참 기억에 많이 남는 장소고요. 예, 두 개의 호수에 바다에 백두대간에 모든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 숨겨져 있는 공간 같은 곳인데요. 송지호라는 곳도 꼭 한번 가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보통 이제 영랑호라든지 청초라든지 이름 난 곳들은 뭐 말씀 안 드려도 가시겠지만 조금 더 올라가셔도 좋다. 그러면 아마 이분들이 경포를 다니시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을 또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듣다 보니까 동해안에 이제 강릉에서 속초, 고성까지를 이렇게 쭉 그 여행을 한
느낌이 드네요. 예. 네. 사실은 뭐 그 동해안에 있는 도시들 네. 밑으로는 뭐 동해 삼척까지 이르는 강원도에 있는 이렇게 6개인가 7개인가 이 도시들은 하나의 정말 라인으로 느껴질 만큼 차를 몰고 가면 다 붙어 7번 있거든요. 국도. 그렇죠. 네. 그래서 그 7번 국도 전체를 자기 품 안에 넣는 것도 참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이 책이 이제 그런 그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가고 싶은 마음을 좀 이렇게 밀어주는 푸시하는 그런 느낌이 나는 책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그 마지막으로 보통 그 전에 저희 이제 3회차까지는요 독자들, 예, 구독자들의 질문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풀어봤는데 이번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네. 그래서 이제 독자들의 질문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좀 네. 질문 겸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는 게 어떨까 네. 생각합니다. 에세이와 산문집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네. 나눈다면 뭐 에세이의 목적은 지극히 어떤 개인적인 일을 쓰고 그것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는 게 목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떤 작가분이 하신 말씀 중에 네. 한 사람에게 진실이면 나머지 사람에게도 진실이다 이런 얘기가 네. 기억에 남는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네. 사실 이 부분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고민해서 글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작가가 아닐까 그런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에세이라는 장르가 그런 어떤 부분을 보여주기에 굉장히 좀 적합한 장르 네.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인 이 일인데도 그것으로부터 느낀 어떤 통찰이나 깨달음 같은 것을 독자들에게 전달을 해줄 때 그 독자들이 네. 얼만큼 공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책으로의 소통을 네. 꾀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에세이를 읽으실 때는 가능하면 이런 어떤 사소한 그 에피소드의 내용에 집착하실 게 아니고 그 내용이 보여주는 어떤 작가의 통찰, 네. 작가의 어떤 깨달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 네. 이면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 뭐 읽으시는 독서 팁이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공감이라는 건 억지로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어떤 책을 한 줄을 읽더라도 그걸 읽고 공감을 만약에 했다면 작가님께서 그만큼 많은 고민과 그만큼 많은 훈련과 이런 것들을 거쳐서 우리에게 네. 온 내용인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에세이를 통해서 작가님과 공감을 하고 소통을 하시는 그런 독서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산문집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수필에 해당하는 전문적인 어떤 그 용어들도 나오고 네, 개념들이 그렇죠. 나오는데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그 유의 책을 선뜻 골랐다가 이제 나랑 독서는 안 맞는 것 같아 하고 이렇게 책과 멀어지는 경우도 종종 네. 생기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고 이 전문적인 영역 부분은 당연히 누구나 읽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전공한 분야가 아닌 네. 이상은 그러니까 그 어려운 부분은 가능한 한 내용이 연결되는 정도까지만 이렇게 넘어가고 네.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그래서 그 전문적인 이야기로부터 이분은 우리에게 어떤 걸 전달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이 작가만의 사고 방식이나 관점 네. 세상을 보는 나와 다른 관점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게 사실 이제 산문집을 또 보는 요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코로나 시대 또는 포스트 코로나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코로나로 가려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4차 산업혁명. 코로나가 없어도 이미 변화는 시작이 되었고요. 그 변화의 속도를 우리가 따라가기 힘들지 몰라요. 예, 하는 순간 우리가 설 자리가 다시 없어질 줄 모른다. 라는 게 정말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일이 지나고 나면 아우 한숨 놓았다 라고 하는 그 순간 이미 4차 산업혁명의 변화는 와 있어요. 예,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은 코로나로 인해서 한 발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는 것도 작지만 그 과정의 하나거든요. 그러면 그런 변화 속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내 자신의 바로 섬인데 이게 책을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핵심은 이 방송을 보는 걸로 좋다로 그치시면 안 됩니다. 꼭 책을 읽는 것까지 나가셔야 자신의 것이 된다 라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저희 4주에 걸친 9회의 책을 만나다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개봉 어린이 도서관에서 저희가 4주 동안 이렇게 진행을 했잖아요. 네. 네, 이 공간, 저희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공간을 시간이 있다면 꼭 제일 먼저 들러서 이 공간에서 촬영이 되었고 여기서 책을 보았구나를 느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꼭 사서 선생님들께 이 개봉 어린이 도서관 오고 싶었어요 라는 말씀을 한마디씩 꼭 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도 구도에 또 다른 뭐라고 할까요? 매력들을 찾아서 여러 각도에서 살피는 시간들, 책과 함께 살피는 시간들을 마련해 볼 테니까요. 후속도 기대를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고 네. 마칠까요? 네. 그동안 감사합니다. 부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